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비극의 악순환입니다. 이란이 이틀째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전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데 대한 반격입니다. 이번 미사일 보복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도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민간인 공격으로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면서 맞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보복이 보복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서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미사일이 쉴 새 없이 날아다닙니다. 그중 하나가 도심 한가운데 내리꽂히면서 크게 폭발합니다.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 인근에선 방금 추락해 연기가 나는 미사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Look at this rocket behind me here. This just came down. 현지 시각 어젯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수내부에 대규모 공습을 가한 지 17시간 만에 반격에 나선 겁니다. 작전명은 진실의 약속 3.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이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역에 약 150에서 2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아이언돔 등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대부분 요격했지만 일부가 빈틈을 뚫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이번 공습으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We see a lot of damage, and as you can see, it is a very big site. We have people that die here. 이란은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اشتباه بزرگی کرد. خطای بزرگی کرد. 중동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중동에 배치된 군 자산을 이용해 이스라엘 지원에 나섰습니다. 구축함 2척을 인근으로 전진 배치하고 이스라엘로 향하는 이란발 탄도미사일 요격도 지원한 겁니다. CNN은 다른 일부 중동 국가들도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를 지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고위 군 관료를 포함해 80명 가까이 숨지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일부 이란 핵시설이 파괴됐는데 방사능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은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스라엘을 규탄했습니다. 78 people have been martyred and over 320 others injured.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m civilians. We strongly and unequivocally condemn the barbaric and criminal attack. 이란의 핵심 장부로 꼽히는 나탄지의 핵시설 내부에 방사능 오염이 발생한 사실도 공개됐는데 아직 외부로 유출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That nuclear facilities must never be attacked, regardless of the context or circumstances, as it could harm both people and the environment.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한 제한적 군사작전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The mission was very clear. Dismantle Iran's nuclear program without striking population centers, not military bases. 이란과 핵 협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은 정말 훌륭했다고 공개 지지했습니다. 이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이후 푸틴이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는 국제법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이번 충돌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황중국 주 유엔 한국대사는 북한과 이웃하고 있는 나라로서 한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확장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확전 위기가 커지고 있는 이스라엘 현지 상황은 잠시 후 교민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한 대국민 소통 기회를 부쩍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의 사명은 국민 안전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서 정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민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어제 긴급 점검회의를 연 것을 언급하며 우리 교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경제가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날 일정 결과를 별도로 알리고 있습니다. 어제 연천 파주 접경지 주민들을 만난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북한의 대남방송 중단 이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대북 행동이라든지 대북 행동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지 않습니까?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든지 해서 명백한 범죄행위니까. 그래서 그거는 시 단위에서도 한번 같이 좀 검토해 보시고요.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도 주문했습니다. 계속하면 그건 이제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처벌하고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물리적으로 막으세요. 악플 걸리면은 아주 엄벌할 테니까요. 잘 잡으세요.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정책은 국민 안전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다음 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대신하는 건데 이전과 달리 대규모 자문단을 꾸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대규모 자문단을 구성합니다. 현재 기획, 경제, 정치, 외교 안보 등 7개 분과에 더해 대규모의 자문위원 그룹을 두기로 한 겁니다. 현재까지 50여 명의 자문위원 인적 구성이 마무리됐고 이 중에는 현역 의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획위원 수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자문기구에 현역 의원들이 포함되는 건 정책 실현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학 교수들 외에 전현직 의원들이 합류할 것이라며 정책 밀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문단에 포함될 현직 의원으로는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이현희 의원, 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탄소 중립위원장을 맡아 기후정책을 수립한 위성곤 의원, 기재부 출신 조인철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자문위원 중심 특위 구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기획위 현판식은 모레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기획위는 출범 다음 날인 17일 분과별 합동 업무 보고를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과 아들 입시 관련 논란에 휩싸인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5년간 추징금 6억 원을 내고도 순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재산 증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세비가 소득의 대부분인데 어떻게 추징금을 내고도 재산이 늘었냐는 의문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증빙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유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신고한 재산 변동 내역입니다. 김 후보자 가족의 순자산은 5년 전 마이너스 5억 8천여만 원에서 올해 1억 5천여만 원이 됐습니다. 7억 3천여만 원 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생긴 6억여 원의 추징금을 5년간 완납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김 후보자가 신고한 소득은 약 5억여 원. 국회의원 세비는 연간 1억 원대인데 이 소득을 모두 모아 추징금 납부에 썼다고 가정해도 재산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세비 외에도 강연비나 행사비, 조의금 등 기타 소득이 있었다며 인사청문회 때 자료로 증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11명에게 1억 4천만 원을 빌린 뒤 2년 전 만기 시점까지 갚지 않은 부분도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며 대출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쯤에 추가적으로 더 온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한 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1억 4천만 원 상환 시점에 대해선 정확한 날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회에 인사청문 자료를 낸 이후라고만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규모 특검 임명에 대해선 제1야당과 상대 진영 전체를 괴멸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사퇴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2번의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가 있다면서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지인에게 차용을 가장해서 다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아들과 관련된 재산 사용 내역도 문제 삼았습니다. 김 후보자의 신고 재산이 2억 원인데 자녀를 학비와 생활비가 연간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미국 사립대에 유학 보내고 있다며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짜 좌파의 위선과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본인도 조속히 거취를 결단해야 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수익은 의원 세비 외에는 없는데 최근 5년간 돈벌이와 씀씀이가 맞지 않는다며 비정상적 재산 증식을 설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편향적 인사를 임명하고서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로 임명하고선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특검을 동원한 광란의 정치 보복은 제1야당과 상대 진영 전체를 괴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형기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김성원, 송원석, 이현승 의원까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당 개혁안을 놓고 갈등 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 원내대표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관심입니다. 김 위원장은 후보들을 만나서 이 개혁안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경선에 3선 김성원, 송원석 의원과 4선 이현승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세 후보 모두 당의 통합과 쇄신을 위한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 뜻으로 쇄신을 이끌겠습니다.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당의 통합과 쇄신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PK와 TK,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후보 간의 3파전 구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원석 의원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만남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김 위원장이 던진 개혁안을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 의원은 당 개혁안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당무감사 등 일부 현안에 대한 당내 우려도 전달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은 또 다른 후보자인 김성원 의원과 이현승 의원도 만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당 쇄신을 위해선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의 의지를 표명하고 각 후보의 개혁 방향성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은 모레 정견 발표와 후보자 합동 토론회, 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장마가 시작된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에서는 관측사상 시간당 최다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 도로가 유실되거나 옹벽이 무너지고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불어난 하천 한가운데 멈춰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 차량 위에 올라와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119 구조대원이 구명밧줄을 타고 가까스로 접근합니다. 중장비까지 투입해 두 모녀는 1시간 만에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물이 많이 불어난 상태에서 하천으로 내려가가지고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한 100에서 150m 떠내려가는 거예요. 도로 한 차선 절반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옹벽은 온데간데 없고 황토색 속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전북 고창군 도롱벽이 무너졌습니다. 아스콘 포장이 좀 파손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누수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부산에는 강풍과 함께 밤새 100mm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주택과 주차장 등이 침수되는 등 비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자정부터 1시간 동안 61.2mm 비가 내려 기상관측사상 6월 부산 지역 시간당 최다 강수량을 갈아치웠습니다. 종전까지는 1971년 50.1mm가 최다였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주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 4대와 25톤 화물차 1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에는 비가 많이 내렸어요. 사람은 모닝송은 3명 다쳤고요. 그분이 좀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주춤했던 비는 내일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또다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무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해파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반, 해파리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어업 활동을 방해하는 데다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우 기자입니다. 바다에 던진 그물을 끌어올리자 물컹물컹한 보름달물 해파리가 가득합니다. 바닷속을 들여다보니 말 그대로 물반, 해파리 반입니다. 지금 이 해파리가 너무 심각한 걸 느끼거든요. 해파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뭐 다른 어종도 안 들어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 위로 올려진 그물에는 멸치는 없고 해파리만 건져냅니다. 60kg 상자 수십 개에 해파리만 쌓였습니다. 바구니에 이렇게 해파리가 가득한데요. 물고기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남 고성군은 해파리를 없애기 위해 수매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주일 만에 임시 중단됐습니다. 예산 3천만 원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저수온 현상에 해파리 발생 시기가 작년에 비해 2주 정도 늦었지만 개체 수는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수온이 급상승한 데다 먹이량도 풍부해졌습니다. 전남의 경우는 헥타르당 1,200개체 정도, 경남은 최대 28만 5,437개체 정도 관찰이 되고 많은 양의 유체가 일부 해역에 밀집되어서 출현 중에 있습니다. 해파리 특보는 이달 초 예비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조만간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 개장하는 전국 해수욕장도 비상입니다. 부산 지역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는 지난해 850건이 넘어 2년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올 여름 바다 수온이 작년보다 1도가량 더 상승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차단망 설치 등 해파리와의 전쟁도 또 시작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 성소수자들이 모여 퀴어 축제를 열었습니다. 인근에선 이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까지 열리면서 하루 종일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정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소수자를 뜻하는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고 무지개 팔찌를 찬 시민들이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성소수자들의 문화축제가 열린 겁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도 여기에 존재하고 같이 함께하는 시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차로 하나를 두고 건너편에선 종교단체가 주최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곳곳에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눈에 띄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온 윤상현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을 넘어서서 동성애와 성적 혼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사랑과 기도로. 경찰 추산에 따르면 오후 한때 퀴어 축제 측이 12,000명, 종교단체 측은 15,000명이 참여한 상황. 퀴어 축제 측이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 측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행진 행렬을 따라붙었습니다. 경찰 기동대원 2,400명을 투입했습니다. 우려했던 돌발 상황은 없었지만 양측 집회와 행진으로 서울 도심 교통은 일부 구간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막걸리 같은 우리 전통주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양조장을 찾아서 직접 술을 빚어보기도 하는데요. 이 반응이 뜨겁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이블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외국인들. 막걸리 담그는 비법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등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막걸리가 발효되는 과정을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아봅니다. 향이 좋으신가요? 그 스멜? 쌀 1kg과 물 500ml, 누룩 100g을 준비하고 직접 막걸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재료를 모두 용기에 넣고 정성껏 반죽을 빚습니다. 이렇게 밥과 누룩, 물을 섞으면 막걸리가 되는데요. 외국인들도 설명만 들으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맛이 다른 5종류의 막걸리를 마셔보고 매력에 빠집니다. 진짜 좋아요. 완벽해요. It's very good. Yeah. So I was surprised because sometimes I don't like makgeolli, but today we had so many different tastes and they were all really different and some were really refreshing, some were stronger. So I think that was really nice. 자신이 직접 담근 막걸리를 집으로 가져가 마실 생각을 하니 벌써 설렙니다. Oh, I'm super excited about. I'm gonna just text them that like after 2 weeks I'm having a makgeolli party at my place. So yeah. 서울 도심에서도 우리 전통주 막걸리를 제조할 수 있는 외국인 대상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독특한 그런 전통주의 맛뿐만 아니라 문화까지도 알려줄 수 있고요. 본인들이 직접 만든 술을 먹을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K 먹거리, 막걸리가 우리 문화를 전 세계로 알리는 또 하나의 전도사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여파는 대학가에도 번진 지 오래입니다. 등록금의 밥값, 월세까지 오르지 않는 게 없어서 캠퍼스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청년들은 다시 하숙집을 찾고 있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신촌 대학가에 위치한 한 하숙집입니다. 여럿이 살 수 있도록 빌라 한 층을 개조해 운영 중입니다. 집밥이 제공되는 데다 주거비도 저렴해 하숙집에 들어오겠다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한 차례 이렇게 보면 저 큰 사라로 뷔페같이 그 앞에 있는 거 집게로. 다른 하숙집도 대학생들이 몰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좀 늘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고물가라 원룸비만 한 7, 80만 원에 뭐 관리비, 세금, 뭐 식비 이런 거 포함하면 친구들이 다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서울 대학가 원룸의 평균 월세는 60만 원이 넘는데요. 반면 이런 하숙집의 경우 월세가 4, 50만 원대로 비교적 저렴하고 보증금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혼자 살 때는 좀 방범이라던가 이런 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뭐 밥 먹을 때 조금 외롭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다행히 마음 맞는 친구들이 있어서. 하지만 일상 소음이 많고 화장실과 부엌 등을 공유해야 하는 부분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밥 같은 거 다 같이 둘러앉아서 먹고 그런 건 좀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 뭐 그런 환상 같은 건 많이 없긴 합니다. 추억 속으로만 여겨졌던 하숙집을 다시 찾는 이유가 고물가 고임대료란 점에서 불황형 유행이란 반응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요즘 중고거래 사이트를 보면 무료로 세차를 해준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홍보를 위해서 공짜로 해주겠다는 건데 이 무료 세차를 미끼로 차량을 절도하는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360 백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약 300km 떨어진 경남 함안의 폐차장입니다. 이 무료 세차란 말을 믿고 맡긴 차량들이 이곳 폐차장에서 발견된 건데요. 그 사건의 내막을 추적해봤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한 아파트 주차장. 검은 옷차림의 남성이 한 차량 앞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이윽고 4시간을 내달려 한적한 시골길에 들어서자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어디선가 이미 실려온 차량도 보입니다. 잠시 뒤 가위를 든 또 다른 남성이 주위를 살피더니 차를 밟고 올라서서 태연히 차량 부품을 제거합니다. 차량 주인도 아닌 이들 일당은 지난달 전국적으로 활동한 차량 도난범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개업 행사로 무료 세차를 해준다며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글을 올려 피해자를 포섭했습니다. 저도 뭐에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지원을 하게 됐어요. 따로 문자로 연락을 하면서 차 외관이나 내부 사진 찍어달라. 피해자들이 차량 도난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새벽 시간대만 골라 범행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지금 밀려 있으니까 좀 새벽에 이제 와가지고 세차를 할 것 같다. 차 안에 넣어달라고 아침에 알게 됐어요. 다시 나왔을 때 차가 없어졌다는 걸 확인하고. 전국적으로 한 달 사이 피해자만 최소 7명. 도난 차량마다 피해는 제각각이지만 거의 폐차 수준입니다. 한 피해자는 충격에 서울에서 300km 떨어진 경남 함안 폐차장에 차를 버려둔 상태입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의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선이랑 전선은 다 잘라져 있고 애지중지했던 차량이라서 심적으로 많이 무너졌죠. 그냥. 차량 전문가들은 이 땅이 도난 차량을 분해해 해외로 빼돌릴 목적으로 범행한 것 같다고 분석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잘라놓은 상태였어요. 부품을 분해를 해서 수출이나 국내에서 판매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했던 걸로 좀 의심이 되기는 해요. 경찰은 이들 일당 중 폐차장 일부 부지를 임대받아 차량을 분해한 20대 수출업자를 붙잡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해 최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남은 이 땅을 뒤쫓고 있지만 텔레그램 등 SNS로 지시가 이루어져 특정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고거래 앱을 통한 사기와 절도가 합쳐진 신종 범행.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 현장 360 백수입니다. LA를 포함해 미국 전역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 워싱턴 DC는 마치 요새처럼 이 경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 육군 창설 기념 열병식을 하루 앞두고 각종 헬기와 탱크, 무장 병력들이 도심 곳곳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열병식을 하루 앞둔 미 연방의회 앞. 미 육군 특수소송 헬기 블랙호크가 보입니다. 미 보병 전력의 핵심 브래들리 전투 차량과 공격 헬기의 역사인 코브라, 미래형 장거리 공수항공기 MV-75, 미 육군 최정상급 곡사포도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최강 군 전력의 위용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열병식을 하루 앞두고 미 육군이 아파치 헬기까지 공개했는데요. 작전에 투입되는 실제 헬기입니다. For the static display, they took out the firing mechanism. This is the top of the line at the moment. 전차와 탱크들은 포토맥 강변에 직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육군 핵심 전력이 도심 곳곳에 배치되면서 철제 펜스도 겹겹이 설치됐습니다. 도로에는 차량을 찾기 힘들고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까지 투입돼 마치 군사기지에 온 것 같습니다. This area is closed down right now because this is all restricted area. 백악관 앞에 마련된 트럼프가 오를 단상에서는 준비 작업이 한창이지만 달갑지 않아 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That's kind of a poor use of our budget and our spending. He would enjoy to have a parade kind of thing for his birthday, but I don't endorse that. 한편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미 해병대가 투입됐습니다. 1992년 LA 폭동 이후 33년 만에 해병대 투입인데 투입되자마자 민간인을 구금해 논란입니다. 구금된 남성은 참전 예비역인데 치료를 받기 위해 제한군인회를 방문했다가 해병대의 정지 지시를 듣지 못해 2시간 동안 구금된 뒤 풀려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반이민 폭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외국인들을 겨냥한 공격과 더불어 이 경찰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폭죽을 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이현재 기자입니다. 복면을 쓴 남성들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돌을 던져 창문을 깹니다.
영국 북아일랜드 북서쪽 도시 벨리미나에서 시작된 반이민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며 다른 도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14살 남자 청소년 2명이 10대 소녀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뇌관이 됐습니다. 가해 청소년들이 루마니아 이민자로 알려지면서 피해자 지지 시위가 반이민 폭동으로 번진 겁니다. 이민자 집이 불타고 외국인 대피소가 습격당하는 등 시위는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물대포 등으로 강경 진압에 나서 30여 명을 체포했지만 시위는 사그러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볼리비아에서는 인신매매 혐의를 받는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가 좌절되자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모랄레스 지지자들은 정치적 음모라며 도로 봉쇄 시위에 나섰고 진압에 나선 경찰관 2명, 소방관 1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sa lucha nos abandona y no vamos a abandonar. Por eso yo quería expresar esto, aclarar esos temas y decir, acompañar, compañeros, no nos vamos a rendir. 반 모랄레스 시위대도 모랄레스 측 건물을 습격해 폭발물을 터뜨리는 등 8월 대선을 앞두고 볼리비아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군수 공장을 시찰하면서 신형 포탄 생산을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구축함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들의 모습이 관영 매체에서 삭제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2013년 장성택 처형 당시 이후 처음으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장치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군수공장을 방문해 올해 상반기 포탄 생산 상황을 점검하면서 신형 포탄 생산을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생산 능력을 더욱 확대 보강하고 공정 배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며 생산의 무인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고. 이번 군수공장 방문엔 김 위원장의 딸 주혜도 동행했습니다. 김 주혜의 복장이 전날 열린 신형 구축함 강건함 진수식 때와 같고 다른 일행의 면면이 중복되는 만큼 진수식 직후 인근 군수공장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만 900만 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수출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향후에도 러시아에 포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편 북한이 어제 신형 구축함 진수식을 보도하면서 일부 고위 간부를 사진에서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선중앙TV는 어제 신형 구축함 진수의 의미를 강조하며 지난 3월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 사진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지난 3월 원본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원본에 있던 김명식 전 해군사령관의 모습이 사라진 겁니다. 또 다른 사진에선 구축함 사고가 발생한 청진조선소의 지배인 홍기로도 지워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북한 뉴스에서 특정 인물이 삭제된 건 2013년 장성택 처형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구축함 사고 관련자들이 예상보다 강한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 전체가 확전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밤 이란의 공습이 벌어졌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주 중인 우리 교민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예루살렘인데 먼저 지난밤 이란의 공습 상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시 어디에 계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사이렌이 울리고 지난 밤 10시쯤에 전화기로 그 방공호 근처에 가라는 지시가 내렸고요. 한 30분쯤 후에 사이렌이 울려서 제가 방에 있는 방공호로 이동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폭음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들렸던 겁니까? 새벽 3시쯤에 세 번째 사이렌이 울렸을 때는 방에서 문을 닫고 있는데 펑 하는 그 진동과 함께 그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촬영해 주신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미사일들이 네. 얼마나 가까이 접근을 하는 겁니까? 어떤 곳은 뭐 큰 굉음이 들리기도 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공중에서 요격되는 것을 저희가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언돔이 잘 작동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우리는 방공호와 아이언돔이 우리를 철저히 지켜준다는 또 믿음이 있어요. 이번에도 잘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에도 이란에 공습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망자도 좀 계시고 부상자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과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난번에는 서로 이제 힘겨루기였죠. 이란도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힘겨루기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핵을 폭파시켰고 그거에 대한 이 보복으로 이란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은 낮 시간일 텐데 현재 이 도심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현재 거의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없고요. 차량도 많이 또 마침 또 안식일이라 사람들이 다 집에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교민들은 피해 상황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피해 상황은 없고요. 단지 이제 공부가 끝났거나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국경 폐쇄와 공항이 폐쇄되는 바람에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뭐 공항 폐쇄 뭐 이런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뭐 육로라거나 뭐 탈출을 하려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이제 한국에서 많이 걱정을 하셔서요. 한국 기업 중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요르단으로 잠시 대피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경을 통해서 요르단으로 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장남의 결혼식이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대통령 내외와 가족, 친지들이 참석하는 소규모로 진행됐고 여당 지도부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이 일부 참석했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장남의 결혼식이 열리기 2시간 전 결혼식 장소 입구엔 경호원들이 서 있고 초대받은 하객이 맞는지 차량 신원 확인을 진행합니다. 인근 도로엔 교통경찰이 차량 흐름을 살펴보고 골목 곳곳엔 경찰버스가 차벽을 이루며 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결혼식이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과거 국빈 접대 등에 주로 사용됐던 곳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전에 장남 결혼식에 대해 대통령 내외와 가족, 친지들이 참석하는 가족 행사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혼식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권 일부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한편 결혼식을 테러하겠다는 SNS 협박글에 경찰은 3일 전 해당 글을 올린 5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곳곳에 경찰력이 배치됐지만 별다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열왕열왕 정치부 남영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회가 보이는데 행사의 달인이라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러 행사들을 담당한 이른바 행사의 달인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입니다. 지난 12일 오원식 국회의장이 탁 전 비서관을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에 위촉했습니다. 그러면 탁현민 전 비서관은 어떤 일을 맡게 되는 겁니까? 네, 탁 자문관은요, 국회 주요 행사의 기획과 실행에 대한 자문, 조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국회에서 제헌절 기념식이 열리기 때문에 그 기념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명식이 동시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탁 전 비서관이 이 대통령의 임명식에도 관여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제는 탁 자문관이라고 불러야겠군요. 다시 국가 행사를 맡게 된 소감을 전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위촉장을 직접 공개한 탁 자문관, 무보수로 돕는 것뿐이라며 쓰임이 있어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하고 있는 일을 병행하면서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정부를 돕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탁 자문관, 또다시 대통령 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 시절 많은 행사를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탁 자문관 굵직한 행사들을 기획했습니다.
전부 오른쪽으로. 네. 맞춰가지고 다 같이 일단 먼저 한번. 홍범도 장군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2개의 정부에서 행사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추천을 말하는 겁니까? 네, 바로 셀프 추천 논란입니다. 이재명 정부 공직을 맡을 후보 국민들에게 직접 추천받겠다고 했죠. 여기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셀프 추천 논란이 나왔습니다. 셀프 추천이라면 양부남 의원이 직접 본인을 추천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양부남 의원실 관계자가 150명 지지자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의원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해달라며 인사혁신처 링크를 공유한 겁니다. 그러면 양부남 의원은 몰랐던 건가요? 양부남 의원 본인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나중에 대화방을 보고 깜짝 놀랐다. 보좌관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질책했다고 말하더라고요. 다만 글을 올린 지 5분이 지나서 삭제는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지지자들의 추천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엔 추천한 본인만 내역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양부남 의원, 그런데 이름이 낯익습니다. 그렇죠. 양부남 의원 검찰 출신입니다. 지난 2021년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법률 지원 단장으로 영입되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지금도 생기고 있는 온갖 법률적 문제 잘 대응해 주셨던 앞으로 한명까지 씨에게 양부남 전 보고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양부남 의원님도 제 핵심 측근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단수 안 해줬어요. 광주 시민들이 뽑으시라고. 잘 뽑았죠? 네, 국민추천제 앞으로 이틀 후면 마감입니다. 누구나 추천은 자유지만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좋은 후보를 잘 골라서 추천하길 기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비는 내일 다시 내립니다. 오전에 제주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오후면 전국으로 확대되는데요. 이번 비는 북쪽의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고 들어와 좁은 지역에 시간당 30mm의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는 태풍으로 유입된 수증기가 장마 전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12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남해안에도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이 비는 월요일 오후까지 곳곳에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21도로 높게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대구 32도로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